채널24K 하석영의 단도직입니다.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, 이게 또 이제 계속 나오는데, 채널24K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 자꾸 해갖고 이거 감 표현이 될까 걱정도 되고 이래서 이야기를 가운데서 좀 전달을 해주도록 좀 그래 보려고 해도 이제는 그것도 이게 뭐 벽이 쌓였는지 잘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고 참 걱정스럽습니다. 그 속에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나오는 최근에 이제 표현이 이게 이제 카바해 주느라고 실드 쳐 주느라고들 얘기하는 거겠지만 뭐 큰 형님 리더십이라든지 뭐 용광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만 미화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자꾸 큰 형님 리더십, 용광로 리더십으로 갔다가는 참 문제 크다.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. 정치적인 리더십은 큰 형님 리더십, 용광로 리더십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. 이런 얘기를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.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제 이런 운동 경기 조직에서는 그 감독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그건 큰 형님 리더십일 수도 있고 뭐 용광로 리더십일 수도 있고 그러죠. 그건 가능합니다. 왜? 그 조직은 목표 자체가 단순합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팀워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경기에서 상대를 꺾고 이겨야 하는 거죠. 그거면 되죠. 그런 기능적인 결합. 이걸 해내면 됩니다. 그것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타겟을 둘 곳도 당연히 간단한 문제고 그리고 더구나 그 팀워크로 묶어내야 하는 그 멤버들 그들은 방향이 쳐다보는 방향이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. 뭐 능력의 차이가 좀 있을지라도 그들이 바라보는 거는 축구면 축구, 야구면 야구 그거 잘해야 하고 그거에서 승리해야 된다는데 그 의사에 통일되지 않는 멤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는 큰 형님 노릇만 잘해도 그래도 팀워크 잘 만들어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. 그런데 이 정치 조직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임시적으로 짤막한 기간에 만들어지는 이 선거 후원 조직이라는 거, 지원 조직이라는 거, 이거는 이런 운동 경기의 조직하고는 참 달라도 많이 다르죠.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? 머리 굴리는 거, 자기 자신의 위치, 자기 자신의 자리, 이익, 이거를 위해서 머리 굴리는 걸로 업을 삼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죽어라고 그 목표, 권력과 돈, 자기의 자리, 이 목표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서로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얘기 속에는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타산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들의 모임이지요. 그런데 그 조직을 용광로 리더십으로 끌고 가겠다. 그 듣는 용광로가 참 섭섭할 겁니다. 용광로 그렇게 아무데나 쓰는 비유하는 이름이 아닙니다. 용광로에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거기서 뭐 똑같은 쇳물이 똑같이 나오는 거냐? 절대 그렇지 않죠. 용광로는요. 거기에 집어넣는 철광석도 가루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적당한 궤이어야 하고 덩어리여야 하는 거고 거기다 집어넣는 코크스도 일정한 규격을 갖춰야 하고 또 거기에 촉매제로 집어넣는 석회석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일정한 성상과 비례와 이걸 잘 갖추지 않으면 용광로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용광로는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다 녹여주는 그런 건 줄 알고 그런 비유로 이 리더십의 예를 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정말 정치 조직에서 용광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면 거기 안에다 집어넣을 자기가 녹여서 끌고 가야 할 그 소재가 될 인재들 이걸 정말 엄격하게 잘 골라야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을 가해주는 데 있어서도 시간에 따라서 녹는 정도에 따라서 가열하는 거 단 1초도 눈을 띄지 않고
끊임없이 관찰하고 조절해 줘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잡탕으로 다 집어넣고 서로 맞지도 않는 소재 이것들 막 집어넣고 다 집어넣었으니까 돼서 불만 떼죠. 그러면 그게 잘 다 안에서 녹아서 손처리 돼서 절절절 흘러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. 큰일 날 일이지요. 그렇게 용광로 리더십 그렇게 발휘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. 재료 선별 정확히 해야 하고 불 떼주는 관리 철저하게 해야 하고 그래야 그 손철이 얼마나 그 속에서도 얻어질까 이거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그게 용광로 리더십입니다. 공무원 조직 같을 때는 자기 권한을 상당 부분 부하들에게 하부지구 조직에게 위임해 주는 게 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이라는 건 운동 경기의 조직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. 그들은 이미 자격이 그렇게 걸러져 있고 조건도 갖춰져 있고 목표도 거의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정치 조직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. 회사를 경영할 때도 다 목표가 같다고 그러더라도 관리자가 자기 권리를 무조건 감독을 받아야 될 하부 조직에다 위임하는 게 그렇게 다 잘하는 그런 관리 기법은 아니죠. 그건 인사관리론이나 경영관리론이나 어디서 해도 그거 잘하는 짓이라고 써 있는 교과서는 없습니다. 관리자는 자기가 할 짓은 자기가 해야죠. 선거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항상 후보 본인입니다. 그 후보 본인이 결국 최종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. 그걸 누구에게 위임을 하고 누구 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그럽니까 도대체. 그렇게 무책임한 것을 그거를 용광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죠. 큰 착각입니다. 그건 형님 리더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 그냥 아무나도 다 들어와서 나 그냥 찍어주겠다고 그러면 다 좋지 뭘 그 사람들을 다 내가 다 녹일 거야. 정치판에선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들어왔으면서도 후보를 안 찍는 그런 인간들도 있을 수 있는 게 정치판이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면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해지 득실이 서로 상충하는 집단도 다 끌어모아서 나의 지지자로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윤석열 후보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까? 그거는 무책임이고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을 뿐이에요. 세상 물정 모르고 이치를 몰라도 분수가 있어야지요. 이제 공무원 태 좀 벗어버려야 합니다.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큰형님이라든지 용광로라든지 이런 용어는 정말로 선택적으로 선별해야 될 때 그럴 능력이 없을 때 자기의 그런 선별 능력의 부족을 미화하는 그러한 자기 변명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. 그러고 나면 그 결과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무능함의 결과로 돌아오게 밖에 될 게 없다는 것. 그렇게 발바쁘게 돌아다니지만 말고 잠시는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과만 만나서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몇 시간이라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.